이번 수업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등 탄력성의 응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지난 강의에서 1차 상품 생산자와 제조품 생산자를 대비하여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수요 탄력성에 관한 수업에서 그런 개념들이 생산자들이나 정부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해당 재화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업에서 각각의 수요 탄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경제에 속한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의 탄력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생산자들은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 생산자는 가격 변동이 생산자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총수입 테스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다시 말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 인상은 수입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정보는 기업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가격 인상은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안다는 것은 사업체가 특정 시기에 재화 가격을 어떻게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총수입 테스트는 또한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할 시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가격 인하는 총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 기업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격 인하는 기업의 수입 감소를 유발합니다.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가 개별 재화 생산에 대한 과세나 보조금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는 여타 재화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식은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정부의 과세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우 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재화에 대한 과세는 그다지 많은 세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수요량이 크게 줄면서 정부의 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력성이 높은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 세수를 늘리는 데 매우 비효과적일 겁니다. 반면에 담배나 자동차용 휘발유와 같이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는 정부 세수 증가에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서 과세 대상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지식은 정부가 얼마만큼을 과세하고 어떤 종류의 재화에 과세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해 논할 때 세 번째 고려사항은 재화의 유형에 따라 수요가 더 탄력적일지 아니면 덜 탄력적일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차 상품과 제조 제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1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제조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겁니다. 1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제조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요 근거는 이용 가능한 대체재의 수에서 비롯됩니다. 대다수 1차 상품은 대체재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의 대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여타 1차 상품들을 활용해서 제조되는 물건의 경우는 몇 가지 별개의 대체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품 수요가 더 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해당 제조품 생산에 사용되는 1차 상품의 수요보다 대체재 수에서 웃돌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생산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기업이 자사 재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을 알면 해당 기업은 관련 재화의 가격의 변동이 자사 재화의 수요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체재 가격 또는 보완재 가격의 변동이 자사 재화의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화와 비교하여 자사 재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을 알면 관련 재화 가격이 변경될 때 자사의 산출량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에 대한 지식은 정부가 다양한 재화 생산에 대해 과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재화에 대한 과세가 여타 관련 재화의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만약 휘발유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로 인해 서비스 제공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대중교통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에 대한 지식은 특정 재화 및 관련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과 보조금이 미칠 충격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은 1차 상품과 제조품을 대비할 때 어떤 응용 사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지식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지에 이야기해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특정 재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들의 소득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 변화가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생산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후퇴기의 열등제 생산자들은 산출량을 증대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기 확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열등제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산출량을 감축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정상제 생산자라면 얼마만큼의 소득 감소가 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감소할지 알고 싶거나 얼마만큼의 가계 소득이 증가할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증가할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해당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알면 생산자가 소비자의 소득 상승 또는 소득 감소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화 유형에 관한 열로 이동합시다. 그리고 1차 상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제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1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제조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보다 더디게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국가가 부유해지고 가계의 평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온갖 유형의 사치제와 제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1차 상품의 수요 증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상품은 제조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실, 법률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같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요가 1차 상품 생산자에 대한 수요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지식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득이 증가할 때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생산자와 정부가 생산 중인 다양한 재화 유형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탄력성을 이해하면 생산자는 산출량 및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세금 및 보조금 시행과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